김시연,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0시에 태어난 아이가 유수에 나오잖아요. 저도 1월 1일 0시에 애를 낳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이 그런 이왕이면 특별한 날에 태어나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 해줘요. 그게 뭐 좋은 줄 아냐? 그렇죠. 물론 축복해주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데 만중생 입에 어른이면서 뭐라고 한마디씩은 들을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설이야. 우리도 여기서 앉아서 지금 1월 1일을 지금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아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의 관심도 받고 또 그날이 기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력 1월 1일은 뭐 새 출발이라는 상징적인 것만 있는 거지, 실제로 정말 새해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1월 1일을 음력으로 보면 신축년 11월 29일 갑인날이잖아요. 범날에 자시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도 이 1월 1일 날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그렇죠. 축복을 우리가 해줘야지. 축복을 해줍시다. 1월 1일 화이팅! 그렇죠. 그래도 음력 1월 1일생보단 훨씬 낫죠. 새해에 태어난다는 건 첫 번째로 시작한다는 뜻이 뭐든지 시작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기운을 내가 다 먹으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고난을 다 겪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신명에서는 올해 음력 1월 1일 0시 20분에 태어난 남자는 사주가 좋다고 하세요. 천기가 열리는 시간이라서 남자는 대성할 운명이고, 대신 여자는 이 시에 태어나야 좋은 사주가 되고요. 그런데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면 발자가 기구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 있는 날 태어나는 게 안 좋다는 뜻인데, 정월 대보름 7월 7석 9월 9진 중구날, 우리 9월 네, 9월 9일. 내가 9월 9일이거든. 제사 지내는 날에 태어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름도 고춘자, 띠도 원숭이띠, 생일도 9월 9일. 무당밖에 해먹을 게 없어 나. 저는 이 시기에 신년 운세 상담뿐만 아니라 사실 굿의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무당은 저희가 1월 성신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1월 성신님이 움직이는 정월달, 가장 큰 딸이 뜨는 뭐 정월 대보름, 이런 의미 있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는데, 그래서 이때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뭐 저는 2번의 진접 중 1번은 정월달에 우리가 꽃맞이 개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는 핵꽃맞이 경우로 하는데, 대신에 이제 정월달에 신도들 의뢰가 너무 많으면 이제 제 진접을 3, 4월로 미뤄서 가기도 해요. 정월달에는 뭐 홍수맥이다, 뭐 삼재풀이다, 액맥이다, 살풀이다, 뭐 선생님들 진접굿부터 정월 구정맞이부터 신사맞이부터 굉장히 바쁜 시기죠. 저는 동지가 새해의 첫 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지의 12달의 액을 막는 홍수마귀와 삼재풀이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첫 달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시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와 똑같은데 제일 먼저 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상이나 신명도 첫 달에 가장 먼저 대접해야 후손이 제수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정월에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게 제수굿이나 문맞이굿이잖아요. 상담자들도 꼭 정월에 해달라고 하거나 늦어도 음력 2월 안으로는 해달라고 해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월 첫 문을 잘 열어서 그 해에 운을 받고 싶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과 기대를 갖고 구슬하는데 안타깝지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의식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수굿과 문맞이굿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의견이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숫꽃은 말 그대로 진짜 잔치잖아요. 쉽게 말해서 먹자, 쓰자, 놀자. 그래서 조상님들께 잔치를 우리가 벌여드리면서 아유 어르신들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는 어떤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하는 거고, 운맞이꽃은 내가 그 해에 운이 좋거나 그 운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받자. 하지만 사실 잔치꽃의 개념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곳이 굳이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헬로 하는 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제수굿은 말 그대로 제수를 보려고 하는 굿이고요. 운맞이는 10년 주기로 들어오는 대운이 들었을 때 하는 굿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제수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수굿으로 귀결을 되었겠지만 완전히 똑같은 굿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운맞이 굿이 대운이 든 사람만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뭐 우한이 들었거나 정말 일이 안 풀려서 안 좋은 걸 좋게 바꾸고자 하는 의미도 운맞이 굿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서로 갖춰진 형식의 굿이 아니라 제갓집에 따라 신명이 알려주시는 대로 굿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굿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수를 받는 영적 의식이니까 같은 굿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해라고 아무나 제수꽃 운맞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올해 좋은 운이 들어오거나 자기의 기운이 살아있을 때 해야지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는 거 의미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이제 제숫꽃이라면 제숫꽃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빙의가 있고 우한 질병이 있고 뭐 조상이 진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숫꽃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장 혹하는 게 사실 성주 운맞이꽃이다. 뭐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성주라는 신명 자체가 가택의 신이잖아요. 근데 성주는 내 나이에 뭐 7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선생님 제가 어느 신당에 갔는데 누구한테 점을 봤는데 제 나이가 37이 됐다 해서 27이 됐다 해서 47이 됐다 해서 무조건 성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에 7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성주 굿을 그러면 해야 되고 성주 굿을 해서 다 그럼 성부를 봐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7이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 내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의 주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내 주기로 돌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성주가 가택의 신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명예에 대한 문서나 내 집은 있어야 성주의 가택의 신을 우리가 받아서 매시지. 사실 뭐 5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월세 살림하면서 성주꽃하고 자정을 시킨다는 건 솔직히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주꽃이 37의 초성주, 47의 대성주, 57의 노장성주인데 그래서 10년 주기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에 7이 들어가지 않아도 성주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그건 저도 쪽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3에서 5 사이에 소성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무슨 시험을 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집을 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 기운이 들어오고 또 내가 어떠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성주는 들어옵니다. 네, 음주 맞아요. 지수 맞아요. 지구성주로 성주라는 거는 가신의 신명이지만 내 몸주의 직신이라고 봐야 돼. 직신 성주라고 맞아요. 봐야 돼. 남자는 혼자 살으면 성주가 없습니다. 여자는 혼자 살아도 성주를 받아요. 왜냐? 내 직신 성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주를 잘 받아서 운기를 열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3, 4년간 제수굿이나 운맞이굿을 권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좋은 걸 받는 것보다 안 좋은 기운을 쳐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수굿이나 운맞이 대신에 조상 천도를 하고 기운을 맑힐 수 있게 빌어가자고 하거든요. 그리고 직계가 아니라도 집안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계속 상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상굿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수굿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상굿이 필요한지 명확한 맥락을 잡아주는 게 사실 저희 선생님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의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뭐 집안의 자살, 객사, 익사
타살로 가신 분이 많거나 뭐 개나 뱀, 염소 이런 것들을 살생을 많이 하셨거나 또 자셨다라든지 화장을 많이 한 집안 뭐 이런 것들은 조상굿이 저는 사실 먼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집안에 벌전이 많거나 뭐 조상에서 막말로 육해탈이 제대로 안 돼서 자손에 가리고 드는 게 많다든지 집안에 왕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앉을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는데 나 하나 잘 되자고 재수굿하고 운마지굿 해서 사실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자손에게 가고 후대에 가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보통 재수굿이나 운마지굿은 대부분 정월이나 네. 음력 2월에 하긴 하지만 꼭 매돌달에 재수굿 매돌달에 해야 된다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 운기가 들어올 때 상담을 받아서 해치고 나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정월은 시작이니까 미리 막아가는 의미가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운이 가장 좋을 때 하는 게 가장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굿날을 잡을 때 저희가 또 태길력 같은 것들을 참고를 안 하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 띠와 닭이 이제 원징인데 뭐 원숭이 띠는 충이라서 닭날과 원숭이 날은 뭐 피해야 한다 이런 거라든지 태길열에 그날의 운기가 열려 있다라든지 하늘의 운기가 열려 있냐 굿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냐 복단일이냐 월단이냐 이런 것도 분명히 따지기 때문에 날짜도 분명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 시대에 그거를 복단일 따지면 태일력이 복단일날 나와가지고 소리 하나 그런데 볼게. 내 애동이 때만 해도 점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쌀을 짚는 거야. 쌀알을 딱 짚어서 세 알이 짚으면 내일 모레, 한 알이 짚으면 내일, 5알이 짚으면 5일 뒤에 이런 식으로 구슬한 거야. 맞아요. 태길력이 어디 있냐고 맞아요. 우리 애동이 때만 맞아요. 해도. 그리고 재수굿이나 운마지를 할 때 10일 이내인 초순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달은 보름으로 갈수록 커지고 보름이 지나면 작아지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초순경에 날을 잡기도 하죠. 대신 병굿이나 미친굿 같은 건 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맞고요. 그러니까 복단일 따지고 그 사람의 뭐 태길 따지고 이러면은 큰일 나. 그렇죠. 빨리 날 잡아서 해야지. 그런데 재수굿이나 운마지굿 때문에 피해봤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결국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간혹 굿날을 잡고 성군만 걸어도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날 잡고. 나를 잡으면 돈 벌어주는 신명이 활동을 시작해서 굿을 하기 전에 성부를 보게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럴 때는 그 굿이 정말 잔치가 되잖아요. 맞아요. 제갓집이나 무당도 서로 부담이 없이 마음 편하게 놀고 먹고 진짜 조상님들 대우를 잘 할 수 있고 정말 편안하게 일을 마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될 사람이니까 굿 안 했어도 됐을 거라는 시선이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저는 그건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제가 봤던 분은 재수굿을 하는데 굿할 때 자기를 서 있게 하지 말고 오방기나 부채에 벌릴 때마다 돈 놓게 하지 말라고 미리 아예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굿을 진행하라는 거잖아요. 제갓집이. 그런데 재수굿은 다들 흥이 나야 하는데 시작부터 찬물을 쫙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청배 선생님이나 뭐 설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흥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효과가 못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굿을 주관하는 경관이 마음이 찜찜한데 내가 모시고 있는 신명이 좋게 보일 수가 그러니까요. 없죠.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재수굿과 운마지굿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뭐 억울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 진짜 효과가 없었으면 왜 너도 나도 재수굿을 하네, 운마지를 하네. 또 그런 분들은 또 해마다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우, 맞아요. 또 해마다. 들어왔으니까 하겠지.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만약에 성부를 못 보셨더라면 내가 굳이 할까?
재수굿을 운마지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사업도 안 달라지고 영업도 안 달라지고 이러면 굳이 큰 돈 들여서 그렇게 할까? 그냥 치성이나 하고 9월달 되면 사업 고사나 치지. 그런데 저는 매년 정월달에 굿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분들의 재수굿과 운마지굿이 이분들의 진짜 성불의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효과가 아예 없다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수굿과 운마지굿이 논란에 시달리는 건 굿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대부분이 목적이 없거나 네. 무당이 우겨서 굿을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 없이 굿을 네, 그렇죠. 그리고 재수굿이나 운마지굿도 잘못하면 집안이 뒤집어져요. 맞아요. 조상을 솔직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괜히 재수 받는답시고 가만히 있는 조상을 건드려놔서 몸이 아프고 우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를 하든 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라는 우리가 소리도 애망에도 많이 맞아요. 듣고 네. 그래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논란도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작은 정성을 올린다고 생각으로 제가 집의 사정에 맞춰서 저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제가 봤던 분이 거의 800만 원을 주고 운마지굿을 했는데 무당이 속옷 7장에 운을 받아놨으니까 입고 다니라고 하면서 주도라는 거예요. 대체 속옷을 어디에 올렸다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방법은 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당에 설마 속옷을 올렸겠어요? 저는 지역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또 자기가 모신 신의 그 기운마다 술법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3,500만 원을 주고 재수굿을 하기로 했는데 굿당에 갔더니 무당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안 오시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너랑 나랑 108배만 하고 가면 된다고 하더래요. 뭐야 그게? 그래서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제 이 사람은 굿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아니, 그럼 고발하라 하더래. 어머, 그 돈 네가 못 이게 받았대요? 억울하면 고발하라고 하더래. 그 돈 못 받았어요? 108배를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네가 가면서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면 될 거 아니냐. 성불만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우리 왜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개중에 썩은 콩나물이 있잖아. 그 한 가지로 무당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몽땅거리 무당이 들어가는 거라 몽땅거리. 제가 봤던 분은 3일 동안 1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대탁국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귀신이 붙어서 당장 굿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례자가 집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신용이 안 돼서 일반적인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되고 저축은행 캐피탈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1억짜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금융 그러니까 사채를 손을 댔어요. 그래서 1억의 빚을 낸 거죠.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북굿에서는 그래도 대탁을 우리가 재수굿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빙이면 퇴마를 해야지. 재수굿을 한 것부터가 사실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따님은 빙의 환자가 아니었어요. 중2병 말 그대로 심한. 사춘기에 정서적인 우울, 조울, 반항심, 갈등 이런 게 가정의 요인, 내가 커온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조금 반항심이 깊어진 것이지 물론 뭐 조상의 왕래 이런 것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1억짜리 떼빚을 내서 퇴마를 받고 대탁을 할 만한 아이는 아니었더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굿으로 평생운을 땡긴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분이 처음엔 일이 안 풀린 것 같아서 재수굿을 했대요. 그래서 변화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의 운을 땡기자고 또 굿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또 안 풀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평생 운을 땡기면 대박 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운을 당기느라 1억 정도를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운을 땡기는 건 그분이 처음 들었어요. 근데 말도 잘 듣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안 되는데 그분은 자꾸 이게 뭐라 그래 좀 억압적이면서 뭐 니네가 뭐 이렇게 안 하면 뭐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수굿이나 운맞이굿이 저희가 뭐 일반 다른 굿보다는 고가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물론 지역마다 굿마다 선생님들마다 네, 차이는 있겠지만 뭐 돼지도 여러 마리 올라가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통소에 악사들 통소를 진짜 쓰시는 맞아요. 분들도 그런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악사들까지 투입되고 하니까 뭐 재물값과 인건비가 사실 일반 굿에 비해서 더 듭니다. 그래서 뭐 1,500에서 2,000 이런 금액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근데 적으면 800만 원까지 뭐 진행을 한다. 선생님들마다 뭐 굿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저는 정말 즐기면서 잔치처럼 할 수가 없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한주연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런 사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제갓집의 마음으로 결국은 나 잘 되려고 우리가 조상대접을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사실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해진 비용이 없어요. 그냥 제갓집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그렇죠. 제갓집의 조상과 신명을 최대한 대접하고 열심히 기도해 드리는데요. 솔직히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지만 요즘처럼 힘든 때는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두 푼이 아닌 진짜 이런 제수굿이나 뭐 운맞이굿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셔서 성부를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왜 그런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어차피 할 사람은요. 해요. 예, 하지 근데 말래도 안 할 해. 사람은 300 해줄게, 500 해줄게 해도 안 할 사람은 솔직히 맞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이왕 하는 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분 좋게 하시되 몇 가지 신중하게 지켜보세요. 뭐 저는 이북굿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북굿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문만 없다면 이북굿은 거의 뭐 의무적으로 작두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굿에는 작두가 꼭 들어가요. 뭐 운맞이나 제수굿에서는 뭐 악사도 평소에 일반적인 조사굿에서는 뭐 금액이 손님이 제갓집이 금액이 경주적으로 안 되면 악사를 평상 안 부르지만 제수굿이나 운맞이에는 우리가 잔치니까 그래도 악사는 불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악사를 불러서 피리 소리가 꼭 들려야 돼요. 그래서 봄에는 뭐 꽃맞이, 가을에는 해국맞이 이렇게 뭐 2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상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제 그 신도가 되신 분 중에 분기별로 진짜 무당한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3개월에 한 번씩 진짜 분기별로 구술해서 1년에 거의 굿값으로 막 억 단위를 썼다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는 했어요. 굿을 뭐 많이 하고 적게 해서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한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사람마다 굿이 달라지지만 어떤 분이라도 오방기는 뽑게 해요. 네, 그렇죠. 가끔 당군 신명께서 주장에 대해서 굿을 진행하실 때는 태극기를 더해서 육방기를 쓰기도 하는데 태극기를 뽑으면 대박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보통 빨간색과 흰색을 가장 좋다고 보지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용궁에서 제수를 받을 때는 파란색이 제수 깃발이 되고 조상이 도와줄 때는 노란색이 제수 깃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수굿이나 운맞이굿을 할 때는 반드시 제갓집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다거나 흥이 뭐 쉽게 말하자면 홀가분하다든가 자기 자체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없다면은 그거는 의심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제수굿이나 운맞이굿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굿 없이도 제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흑호랑이라서 검은 기운을 금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벽지나 이불, 블라인드, 노란색으로 바꾸는 걸 추천해드리고 단 화초는 집에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흙으로 만든 화초는 베란다 밖으로 내놓고 커튼이나 브라인다를 쳐서 흙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 3, 40년도 때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무속업을 하시다가 그 제가 남해라는 시골에서 이제 먹고 자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골에서 옛날 진짜 전통 샤머니즘의 비방을 좀 많이 따라가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복을 지키는 의미로 복주머니에다가 이제 옛날 엽전 같은 거 있죠. 엽전이나 오색, 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새 나가지 않게 묶어서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이제 묶어 다닌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호주머니 안주머니에다가 그 옛날에 부적 묶듯이 네. 묶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두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그 쿠팡이나 이런 어플에다가 엽전이라고 검색하면 사실 요즘에는 다 나와서 엽전 하나라도 꼭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엽전은 사실 옛날로 치면 돈이라서 재물의 상징, 뭐 금전의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또 옛 어르신들이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올해 성인 남녀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 1위가 바로 코로나 종식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힘들긴 하지만 희망을 갖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서클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은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